서울의 분주한 거리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이령원은 아침에 마시던 커피를 잊은 채 맘만히 서 있었다. 제가 찾던 동네 각계 참는 너머로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16세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도수가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무숙자와 점심을 나누고 있었다. 단순한 점심 나눔이 아니다. 소녀는 정성껏 써온 도시락을 꺼내 반으로 나누며 마치 소중한 친구에게 대하듯 다정하게 건넸다. 재민, 이 장면 보이나? 이병헌이 제작자에게 낮게 속삭이자 재민은 휴대폰에 잠시 내려놓고 그의 시선이 향한 길가의 감동적인 장면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수막한 수납지와 낡은 춘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작은 수축을 꺼내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성과 함께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20살은 서로 집중한 채 머리를 맞대고 있었고 서로 다른 삶의 투전에서 우러나는 공통된 목적이 있는 듯했다. 계속하기 전에 탄탄한 영웅들의 이야기와 인생을 바꾸는 따뜻한 인dom을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곳으로 걸어진 일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회적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령원 자신도 그 충격에 빠질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 아침의 진정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때 16세 소녀 미설은 한 식당 종업원의 딸로서 모든 것을 의료비 비드로 잃은 전직 연문학 교수 김태호와 처음 만났다. 민서의 그날 아침은 평범했다. 그녀는 한부모인 어머니를 돕기 위해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아침 근무는 학교 가기 전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건물을 개관하는 일이었다. 서늘한 가을 공기는 떨어진 낙엽과 겨울의 기후를 함께 품고 있었고 그때 미설은 도서관 입구에서 낡은 위대한 개칠이 책을 꾹 쥐고 웅크리고 있는 김태호를 처음 보게 되었다. 너도 알다시피 피츠제럴들은 거의 무예푼일 때 이 책을 썼단 말이야. 김태호가 민서의 호비심 어린 눈길을 붙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훗날생활의 세련됨이 묻어 있었고 낡은 외모 숲에서도 지적인 열정이 반짝이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급히 지나쳤을 상황에서 미서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책을 소지만 보물처럼 드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정말요? 지금 영어 수업에서 이 작품을 배우고 있는데 삼진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미소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 첫 대화는 곧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김태월은 민소의 영어 숙제를 도와주었고 미소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주신 김밥 깎은 소박한 도시락 한 조각을 그에게 건넸다.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한 학생이 존경하는 스승에게 품위를 절하는 힘이었으며 도서라는 노락과 인생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김태호는 교실을 넘어 인생의 진리를 전달해 주었다. 저 멀리 빛나는 불빛은 발수 및 기츠비의 수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이루기 힘든 꿈,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심한 그 자체의 상징에 어느 아침 김태호는 강의하듯이 말하며 그 의미를 풀어냈다. 그의 말에는 개인적인 아픔과 경험이 녹아 있었고 미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깨달았다. 미서가 알지 못했던 것은 김태호가 한때 서울대학교에서 저설적인 강의를 펼치던 교수였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강의는 단순히 문화를 넘어서 위대한 글들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토론을 이어가기 위해 줄을 수건했고 그의 승남 시간은 점점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치명적인 암 진단과 복잡한 보험 문제로 인해 김태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저축은 물론 집마저 사라졌고 결국 교수 자리까지 내어주어야 했다. 계속 쌓여난 가른 의료비 춘부소는 그에게 급심한 불안으로 다가왔고 그의 기발은 소소히 몰아서 내렸다. 마치 그가 가르쳤던 문학적 인물들처럼 자신의 꿈마저 잃어버리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겪게 된 것이다. 민서의 어머니 이소연은 그 몇 달 동안 딸의 변화에 눈치를 챘다.
미설은 언제나 다정한 아이였지만 김태호와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품격과 조남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소영은 식당에서 준배의 노력을 기울이며 사랑하던 와중에도 김태호에게서 자신이 아는 그 묵묵한 자긍심에 보았다. 엄마, 내일은 김밥을 조금 더 만들어 볼까요? 친구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저녁 부엌에서 미소가 나랬다. 이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재료를 더 넣었고 말없이도 응실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수루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후 이령아란 미소가 김태호와 함께 취업 지원서에 작성하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락 한 조각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이었다. 악신 햇살은 두 사람의 모습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 만남 속에 담긴 묵묵한 조감심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려원은 즉시 시르코레코레 로컬을 시작했다. 민소의 인내 어린 이수가 수멜에 포착되었고 그녀는 작은 태블릿으로 김태호가 온라인 지러스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는 SNS를 위한 연출된 자비의 행위가 아니다. 거칠고 진솔한 순간의 인담미가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다. 재미다. 이려원이 특유의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 해. 제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그 의도를 눈치챘다. 오랜 동료답게 그는 이념원이 진심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 순간임을 알아챘다. 길을 건다며 김태호는 어렴풋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눈빛에 보였다. 그는 한때 이려걸의 방송을 즐겨 들었고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서 그 클립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 방송은 학생들에게 지적인 단념이 얼마나 접근 가능하고 매력적인지 보여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태호 교수님, 이려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예전에 현대 문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저설적이셨죠. 그램 사전의 조사에 김태호의 강의가 여러 신문에 소개된 바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강의는 복잡한 문학 이론의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태호의 눈은 놀라움과 자부심으로 크게 떴다. 미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친구의 과거에 담긴 깊이를 새삼 깨달았다. 자신이 함께 점심을 나눈 그 인물이 한때 가득 찼던 강의실 앞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로 3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는 이련월의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뒤에 한무팔에서 이려와는 직선 녹음 세션을 마련하고 김태호와 미소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에 귀 기울여 들었다. 구무설아는 어떻게 뜻밖의 의무전을 쌓게 되었고 서로의 세계를 변화시켰으며 때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교육, 의료, 그리고 우리가 단열시 여기는 제도의 연약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되었다. 김태월은 전교 교수직에서 노숙자로 전락하기까지의 여자를 처벌하지만 감동적으로 설명했고 미소는 매일의 대화가 자신에게 교육과 인간 조련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련화는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김태호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할 때 이려걸의 특유의 호기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의료비 첨부체계, 학계 고험의 학자,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이 위태롭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선 문제입니다. 녹은 도중 이려말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교육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며 한평생 헌신한 이들의 병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나하게 드러냈다. 함송이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입수물을 타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벼방이 이어서 보려준 인dom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두 번째 기회 교육자 지원 프로그램 춘설에 발표하며 의료비 비두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본인의 돈으로 100만 원을 기부하고
동료와 직인들에게 같은 금액을 맞춰줄 것을 도전했다. 우리는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교육자들 스스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제 별하라 필요합니다. 이려 말의 설화는 전국 각지에서 공간을 얻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영향을 준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일주일 만에 제랄은 1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고 IT 지역인, 스포츠 선수, 동료 방송인들까지 모두 나섰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후원은 전 학생들이 고른 것이었다. 수많은 이들이 김태호와 같은 선생님들에게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 기부를 했고 각자의 사연을 나누었다. 김태호는 제갈의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많은 이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단순히 의료비를 갚는 대신 제달은 그의 교수직 복귀를 돕기로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노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해 사례녹지사와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무슨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거리의 학자들이라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학문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에 결합했다. 김태월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생활기술 모두를 아우르는 프리큘럼을 구성하였고 첫 수업은 그와 미소가 문화를 열었던 바로 그 도서관에서 열렸다. 미소, 그 딱딱한 영웅의 손에는 서울대학교 철학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교육과 사회복지를 전공할 계획이었다. 미소가 진태우와 함께 나눈 점심은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불러일으키며 단순히 학문적인 솜씨를 넘어 진정한 감성과 지성이 결합된 교육의 가치를 입증하게 되었다. 이력아래 팟캐스트는 두 번째 기회 교육자 지원 프로그램의 진행 성화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사회의 개투에 내꺼라라는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교육, 의료, 그리고 인간 존엄의 교차점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이 이야기는 김태호가 다시 일어서고 이소가 대학으로 나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영향은 점차 넓게 퍼져나갔고 다른 방송인과 언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노숙 문제에 대한 인식은 예란과 이해의 반향으로 서서히 전환되었다. 1년 후, 이려말은 특별관순에서 김태호와 민서를 제외시켰다. 정리된 노순의 김태호는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 100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교육의 기회를 개척도록 꼬았고 미소는 우수한 성적으로 1학년에 마친 후 교육과 지역 선해 건설에 결합한 학생 간체를 참입했다.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외 방송 중 이령환이 말했다. 모든 것이 한 10대 소녀가 거리에서 두려움 없이 점심을 나눈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령환, 민서, 그리고 김태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이럴 순간이나 순간적인 자선 행설을 넘어 모든 순환에게 가치가 있음을, 상황이 그 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을, 그리고 누군가가 단지 멈춰서 그 이날의 인간을 볼 때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미소의 어머니 이소영은 역할을 더욱 확장했다. 그녀의 식단은 이제 거리의 학자들 프로그램과 협력해 수업에 필요한 식사를 제공하고 취업 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한때 단순한 나눔이었던 뒷막은 지역사회의 지원과 변화를 승진하는 의미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기회 교육자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도시로 확산되면서 이령환은 그날 아침 서울에서 목격한 장면을 자주 회상했다. 그는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겪었지만 한숙녀가 노숙자와 점심을 나눈 모습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과 단순한 친절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제갈의 성공은 전국 지요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이끌어내어 교육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숙자 교육 이니셔티브에 필요한 자원을 배급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각대 천문 넘어 우연히 목격한 그 한 장면은 신념을 구하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했다. 김태울은 이제 다른 교육자들을 위한 회복력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워크숍을 주도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재정적 불안정에 대한 경고이자 지역 사회가 함께 모여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의 강의실은 다시 열정적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속에는 살아있는 경험의 무게가 감겨 있다. 문학은 단순히 글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인간 교만을 통찰하는 질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주 말하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이 예술조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고려준다. 미술은 재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가면서 교육헌등과 지역 사회 초배의 주니서로의 목소리 높여 전하고 있다. 그녀의 단순한 순절은 이령원의 방송과 수많은 이들의 수만으로 배가 되어 다른 일에도 인내하지 않고 고온의 손길을 내밀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재갈의 활동은 한국 사회의 교역적 취약성과 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여수히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자원과 인지도, 그리고 따뜻한 연민이 결합하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진면해 주었다. 이령월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조명하며 우리가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재갈의 성공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불러일으켜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 조각의 김밥 나눔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일은 자선이나 조문 손보를 넘어 서로를 인간으로 두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 내밀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령원이 그날 아침 동네 카페 춘문남으로 소녀의 정신 나눔을 목격하고 행동으로 옮긴 결정은 단순한 방송 지름을 넘어 수많은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진정한 유산이 되었다. 재갈은 이후 의료기관들과 협력하여 의료 위기에 처한 교육자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 협력은 교사들이 건강과 직업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작자 제닌 역시 그날 아침의 증인이자 재달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의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은 가나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고 교역자들의 우수성과 그들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가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큰 역할을 했다. 재갈의 활동은 단순히 교사들을 돕는 것을 넘어 의료비 뒷과 교육 경력 위기의 연관성을 발견하여 관련 정책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태호가 주도한 거리의 학자들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모범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학문 교육과 시스템의 기술을 결합한 커리큘럼을 만들어냈다. 자리를 수금한 전 학생들은 멘토로 돌아와 지속 가능한 지원의 소순환을 이끌어왔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한 수업 한 수업마다 인간의 조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김태호는 방문객들에게 설명하냐. 그의 수업은 문학 분석부터 재정 교육까지 실험적 지식과 기회의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반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미소의 어머니 이소연은 단순히 연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거리의 학자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리 교실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식당업계 취업 기술을 배우도록 도왔다. 그녀의 주반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자신감을 지우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학습의 장이 되었다. 음식은 항상 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소연은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요리 교실을 통해 여러 참가자들이 지역 식당에 취업하거나 자신의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려환의 정기 팟캐스트 업데이트는 다른 미디어 이사들까지 영향을 받아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조명하게 만들었다. 교육과 의료,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었다. 재갈은 학계에서도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여러 대학들이 의료 추진 및 보안 보장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태오 프로토콜로 불리는 지침이 마련되어 의료 위기에 처한 교육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단체 미에서는 2학년의 재학진이며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학생들과 거리의 학자들, 참가자들을 짝지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양측 모두에게 뜻밖의 혜택을 주고 있다. 대학생들은 현실적인 이해를 얻고 참가자들은 학문적 지원과 격려를 받아 서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있다. 서원 김태호 교수님과 점심을 나눴을 때 내가 이렇게 큰 변화의 일부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한 재란 행사에서 미설한 회상했다.
그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갈의 성공은 전 세계 교육개혁가와 정책 일환자들의 주목을 받게 했다. 해외 개혁관들이 두 번째 기회 교육자 지원 프로그램의 무대를 메우기 위해 방문했고, 이 프로그램의 인간 조련과 전인적 지원 원칙은 국경을 넘어 큰 공단을 얻었다. 짐케호의 이야기는 여러 교육 정책 강의에서 필수 사례로 다루어지며 제로의 취약함과 지역사회 중심 해결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었다. 그의 교수직 성실과 고피의 여전한 학계의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강력한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려머는 이 문제에 대한 헌신에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제갈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전하며 노수, 교육, 인간 잠재력에 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그 가치를 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청중에게 상기시켰다. 제갈은 교육, 의료, 경제 안전의 교차점을 연구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교육자들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각자의 필요에 맞춘 거리의 학자대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어떤 지역은 기술 교육에 집중하고 또 다른 지역은 인문학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지만 모두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 기회를 결합한다는 핵심 원칙을 따랐다. 그날 아침 서울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점심 나눔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점심 한 끼, 짧은 순간의 연결이 교육, 시업선회, 인간 중난순에 관한 이습에 낙구란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령원이 그날 각계 춘문만으로 수녀와 노숙자를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긴 결정은 단순한 방송 기록을 넘어서 수많은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감화하는 진정한 유산이 되었다. 제갈은 이후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 위기에 처한 교육자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협력은 교사들이 건강과 직업 사이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제작자 제닌 또한 그라의 아침의 증인이자 제갈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을 발휘해 변화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제갈의 활동은 단순히 교육자들을 돕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의료비 빚과 교육 협력 위기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내어 관련 정책 논의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태호가 주도한 거리의 학자들 프로그램은 전국의 여러 무건 사례가 되었으며 전통적 학문 교육과 실생활 기술을 결합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리를 성공한 전 학생들이 내도록 굽기에 지속가능한 지원의 소순환을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한 수업 한 수업마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김태우는 반론객들에게 설명하며 그의 수업은 문학군소부터 재정교육까지 실험적인 지식과 기회의 성장을 동시에 분모한다고 덧붙였다. 미소의 언어니 이소영은 단순한 식사지금을 넘어서 거리의 학자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리교실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식당업계 실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주반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자신감을 쌓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학습의 공간이 되었다. 음식은 언제나 제 순환을 조라는 방법이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도구가 되었답니다. 이소연은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요리 교실을 통해 여러 참가자들이 지역 식당에 취업하거나 자신의 피터린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력활의 정기 팟캐스트 업데이트는 다른 미디어 이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과 의료, 사회적 직인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었다. 재단은 또한 학계 내에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여러 대학들이 의료 추진 및 보건 보좌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테오 프로토콜로 불리는 지침이 마련되어 의료 위기에 처한 교육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민소렘 2학년의 재학진이며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학생들과 거리의 학자들 참가자들을 짝지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양측 모두에게 뜻밖의 혜택을 주고 있다.
대학생들은 현실적인 통찰에 없고 참가자들은 한문적 지원과 격려를 받아 서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있다. 서원 김태호 교수님과 점심을 나눴을 때 내가 이렇게 큰 변화의 일부가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예설은 한 재단 인사에서 회상하며 말했다. 그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이끌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단의 성공은 전 세계 교육개혁가와 정책 일환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해외 개그단들이 두 번째 기회 교육자 지원 프로그램의 무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며 이 프로그램의 인간 주관과 전인적 지원 원칙은 국경을 넘어 큰 공간을 얻었다. 김태호의 이야기는 여러 교육 정책 강의에서 필수 사례로 다루어지며 제로의 취약성과 지역사회 중심 희귀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었다. 그의 교수직 성실과 복귀의 여정은 학계의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강력한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래월은 이 문제에 대한 헌신에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재단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전하며 노속, 교육, 인간 잠재력에 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사람은 수순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그 가치를 알아가야 합니다. 라고 그는 춤준에게 상기시켰다. 재단은 교육, 의료, 경제 안전의 교차점을 연구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교육자들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각자의 필요에 맞춘 거리의 학자의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어떤 지역은 기술 교육에 집중하고 또 다른 지역은 인문학 중심 교육을 강조했지만 모두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 기회를 결합한다는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날 아침 서울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점심 나눔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한 점심 한 끼, 짧은 순간의 연결이 교육, 지역사회, 인간 중난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령원이 그날 동네 카페 춘문 너머로 수녀와 노숙자를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긴 결정은 단순한 방송 기록을 넘어 수많은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감화하는 진정한 유선이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의료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교육자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사들이 건강과 직업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재단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재민, 제작자였던 그는 그날 아침의 증인이자 재단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을 발휘해 변화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다. 재단의 활동은 단순히 교육자들을 돕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비 빚과 교육 경력 위기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관련 정책 논의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김태호가 주도한 거리의 학자대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전통적 한문 교육과 실생활 기술의 결합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리를 성공한 전 학생들이 멘토로 복귀해 지속가능한 지원의 선순환을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한 수업 한 수업마다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김태호는 방문객들에게 설명하며 그의 수업은 문학 분석부터 재정 교육까지 실용적인 지식과 기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미소의 어머니 이소연은 단순히 연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거리의 학자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리교실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식당업계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보았다. 그녀의 주반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자신감을 쌓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학습의 공간이 되었다. 음식은 언제나 제 사랑을 절하는 단법이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지는 도구가 되었답니다. 이수연은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요리교실을 통해 여러 참가자들이 지역 식당에 취업하거나 자신의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이력환의 정기 팟캐스트 업데이트는 다른 미디어 이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과 의료,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었다. 모든 이야기는 한 소녀가 국내 카페 춘문 너머에서 무숙자와 점심을 가는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그 한순간의 깍깍한 인동이 우리 사회 전체의 교육, 의료,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